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요즘은요, 이 SNS에서 글 한 줄이 누군가를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또 지옥에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뉴스만 봐도요,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셀러브레이티들이 글을 올린 것 자체가 기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순식간에 호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글을 잘못 남긴 사람은 글 한 줄 때문에 내리막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 SNS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이유는요, 아마 인터넷상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이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처럼 소통의 공감, 이런 창구들이 다양해지고 넓은 시대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멘토는요,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로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소통법을 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달인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를 꿈꾸는 오늘의 열정 멘토, 공감 소통 전문가 박수님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r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Didn't to play your game 일단 네. 오프라 윈프리보다 미인이십니다. 그분도 젊었을 땐 예쁘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저희 화면을 통해서 화통식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혹여나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내려오다가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제가 그 인터넷으로 박수님 멘토님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 단어가 함께 검색이 되더라고요. 예. 이 신조어 같던데 우리 멘토님이 만드신 단어 같던데 예. 발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시브리제이션. 네. 시브리제이션. 이 범상치 않은 단어의 뜻이 뭔가요? 제가요, 경상도 대구 아시죠? 네, 거기서 굉장히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쪼매난 게 어째를 잘 시부리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친숙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뭔가 나만의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시부리다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시부리기 하긴 좀 그렇잖아요. 좀 있어 보이게 시부리제이션. 예, 영어식으로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부리제이션 캠페인이라고 해서 표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표현하고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소통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어요. 야, 설마 했는데 그 시부리가 그 시부리군요. 예,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예사롭지 않은 멘토님의 화끈한 프로필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브리제이션. 네. 뭔가 영어 같은 영어 아닌 영어 같은 단어예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활동 멘토 이름 박수님. 올해로 방송 활동한 지 21년을 맞이하는 프리랜서 방송인, 모두가 선망하는 TV, 라디오 MC를 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꿈을 찾는 긴 여정 끝에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방송의 경험을 살려 재미와 공감이 넘치는 강연으로 사람들과 유쾌한 소통을 나누며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노하우를 전하는 공감 소통 전문가 박수님 멘토. 길과 길 사이에서 망설이는 사람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꿈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박수님 멘토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1년 경력의 방송인이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방송보다 강연회도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 방송과 다른 또 강의의 매력은 뭘까요? 방송과 이 강연의 차이는요. 방송은 왠지 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고 나서 돌아오는 피드백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방송 나가고 나면. 그렇죠. 그런데 강연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면 그 즉각 반응들을 보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어머 선생님 잘 들었어요. 뭐 고마워요. 이런 반응들을 바로 받기 때문에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보람이나 즐거움이 더 몇 배인 것 같아요. 아, 서로가 시브리제이션이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강연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주제로 저희들에게 강연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뭐,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꿈을 찾는 여정.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꿈을 찾는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직 뭐, 성공했다, 이렇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의 어떤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이 여정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예,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년의 그 방송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꿈 있으시죠? 네, 보통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특정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요? 라고 하면요. 아니면 저 친구처럼 솔직하게 그냥요. 아니면은 대부분이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그 직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지금 한번 꾸신 꿈을 한번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요 지금 현재 방송 일을 하고 있고 물론 리포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강의를 하지만은 원래 제 꿈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꿈은요 개그맨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네, 여러분 참고 계셨지만 딱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오지요? 그죠? 네. 개그맨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개그맨이라는 꿈이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야,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봐라. 왜 주변에서 부추겨서 만들어지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왜 오락반장, 체육대회 하면은 막 포해라 막 응원단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 당시 한참 이제 그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였어요? 개그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개그맨 해라. 개그맨 딱 맞다. 선생님들도 심지어는 체육 시간에 얘들아 돈 거더라. 수님이 서울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개그맨이 되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들 계시는데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저희가 학창 시절만 해도요. 이런 진로, 뭐 꿈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 갈 때 되면은 그 당시에 취업 잘하기 좋은데 그런데 대학 원서 써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개그맨이 어떻게 좀 꿈이 됐던 거죠. 근데 대학은 그거와 상관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명대학교 화학과. 그게 개그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가야만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제 꿈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시험을 치러 이제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까요. 진짜 팔도에서 웃기는 인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는 거기에 내 명함을 못 내밀겠습니다. 제가 나름은 우리 동네에서 좀 웃기준다 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웃기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 저의 외모가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 되려면요. 모 PD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 개그맨은 개그맨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완전히 예쁘거나 완전히 못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넌 좀 애매하구나. 애매한 외모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래도 웃기면 되지. 시험을 계속 치러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구 MBC, 제가 대구에 사니까 대구 MBC에 인턴 개그맨을 뽑는다는 거예요. 인턴 개그맨. 제 눈에는 무슨 글자가 보였을까요? 그렇지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인턴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개그맨이라는 게 내 꿈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쳐보자 하고 친 거예요. 시험을 쳐서 제가 1등으로 뽑혔어요. 와우! 야! 아우!
저의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개그맨. 부푼 꿈에 이제 나는 개그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PD가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PD님 이제 좀 촬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PD님이 고민이 된 겁니다. 개그 프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개그 프로를 만들려니 인력이 모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뽑긴 뽑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리포터 한번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포터는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리포터를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은 요 정도 생기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만 리포터는 조건이 있습니다. 키는 한 160 이상 정도 돼줘야 되고 외모를 딱 봤을 때 우와 요 정도는 돼줘야 이력서를 낼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이력서를 냈으면요 이거는 오만이죠. 얘는 도대체 왜 낸 거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포터를 하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럼 꿈을 저버리셨나요? 아니죠. 이거 하면서 시험은 계속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계속 시험 치면 되잖아요. 그래, 해보자. 그리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리포터라는 일이요, 해보니까 똑같은 어떤 리포터들처럼 했으면 제가 그 일을 계속 못했을 것 같아요. 21년 동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즐기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일반 그 당시 2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굉장히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재밌는 리포터들도 많고 개그맨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정형화된 리포터들 있죠. 다 깔끔한 외모에 깔끔한 정장을 딱 입고 이제 리포팅하는 그런 리포터들이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떠냐면 원고를 주면 거의 그대로 이제 외워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박수님입니다. 지금 토크 콘서트 활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꿈을 꾸는 그리고 꿈을 그리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 활동한 현장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요게 보통 보통 이제 일반적인 리포터들의 유형이었었어요. 그렇죠? 우리 모셨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재밌게 하면 좋겠는데. 저 피디님 그래도 명색이 개그맨 출신인데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해봐라. 뭐 해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딱 받고는 혼자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말까. 저 감독님 저 카메라를요 저렇게 이쪽에 좀 해주세요. 이제 카메라 이제 각도를 좀 바꿔서 일반적으로 딱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이렇게 이제 숨어 있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이게 떡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은 토크 콘서트 화통의 현장인데요. 와, 오늘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강연자가 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뜨거운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시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나온 박수는 정말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PD님들도 괜찮네, 이제 재밌다. 그리고 일반 리포터들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21년의 어떤 프리랜서로서 이 리포터를 지낸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밑에서 계속해서 예쁘고 젊고 말 잘 듣는 후배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든 제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마 이런 차별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늘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뭔가 도전을 시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PD님들이 저를 자르실 수가 없는 것이었죠. 웬만하면 이 친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리포터계의 UDT. 어디다 던져놔도 얘는 다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어떤 직장을 갖게 되든 어떤 일을 하시게 되든 남들과 똑같게가 아니라 뭔가 좀 차별화되려고 하는 노력, 거기에서 남다른 열정을 좀 보여주신다면 어떤 일에서라도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그맨 시험을 계속 쳤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개그맨인데 인턴 개그맨이라서 그런지 인정을 안 해주네. 그래서 계속 치다가 이제 10년 정도 이제 계속 시도를 하다가 리포터 10년이 경력이 딱 되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가
이 나이가 들도록 시험을 치러 계속 가야 되나? 가보면 다 20대 애들인데 내 혼자 30대 거기서 해야 되나? 그런데 꿈은 또 포기하기가 너무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개그맨이 되고 싶었지라는 질문을 그때서 던져봤어요. 박수님, 너 왜 개그맨이 되고 싶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누군가가 저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웃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어렸을 때 제 환경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내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 존재감, 내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러면 개그맨 꼭 안 해도 되지 않아? 지금 이 리포터도 재밌잖아. 즐거워요. 그리고 여러분, 남을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꼭 웃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그것만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내 꿈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잘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 프리랜서 방송인이잖아요.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비정규직. 규칙적이지 않아. 봄 개편, 가을 개편 두 해가 될 때면 우린 뭡니까? 잘릴까봐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따라서 6개월에 월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좀 벌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방송인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돈을 뭐 크게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버는 위기가 왔습니다. 6개월을 버텨야 돼요. 여러분 30대에 20만 원 갖고 어찌 삽니까? 에? 야, 이거 20만 원 받고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고민이 왔냐면 이거는 신호구나. 박수님, 이제 너는 떠나거라. 너의 의리에 의하여 너를 자를 수는 없으니 네가 눈치껏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는 네가 눈치껏 떠나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혹시 이런 메시지는 아닐까? 이런 어떤 느낌까지 든 거예요. 다음 개편에 또 이런 일이 온다면 난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혼란이 왔습니다. 내가 눈치껏 과감히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근데요, 저의 욕구 속에는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이거 꼭 잡아야 돼. 이 생각이 더 든 거예요. 왜? 내 꿈이니까. 돈이 문제니? 자존심이 문제니?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 맞잖아요. 우리 소통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냥 내 혼자만의 뭐예요? 추측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나가라고 안 했잖아요. 왜 근데 그걸 내 혼자서 나가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 많아요. 그쵸? 근데 저는 과감하게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했으니까 추측하지 말자. 아니야, 분명히 그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 대신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잡을 하기로 했죠. 이럴 때 투잡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긴 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럼 돈 안 되는 일을 그대로 즐기면서 돈 되는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다 봤더니 또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그 레크레이션 하는 걸 보니까 수입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 좀 비슷하잖아요. 요거 연관성 있으니까 되겠구나 해서 레크레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배워 이거를? 그때 가르쳐 준 데도 없었어요. 지금은 학원도 있지만.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스케줄 얘기해봐. 무조건 따라다닐게. 그래가지고 걔 스케줄 다 뽑아가지고 걔 쫓아다니면서 막 적었어요. 그걸 적어가지고는 열심히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막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리포터 경력이 10몇 년 된다 하더라도 레크레이션 강사로서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요. 가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극복해서 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세상이 2년 뒤가 되고 나니까요. 와우, 대박!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완전 제가 상상치도 못하게 막 여기저기서 불러주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방송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약간 브랜드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박수림 씨하고 헷갈려가지고 박수림 씨 아니었어요? 뭐 이러는 경우도, 그래서 막 돌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분들 지금 후회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돈도 잘 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오! 나의 또 이 꿈과 저 카페, 퍼펙트의 이 두 가지 투잡이 어쩜 이렇게 나를 다 만족시키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또. 예, 남자분들이라면은 뭐 괜찮잖아요, 어우러지면서. 근데 여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술 드신 분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못생긴 저도 이렇게 힘든데 이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요. 야, 네 꿈이잖아. 남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면 좋다며. 그건 맞는데 내가 힘들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가끔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내가 너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자체가 너무 싫다. 자존심 상한다. 하고 딱 스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구석진 방울로 있는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또 다른 뭔가 투잡을 찾아야 되잖아요. 방송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텔레비를 딱 보고 있는데 한참 그 당시에요. 이 스타 강사라는 게 이제 딱 이제 방송에서 오를 때였어요. 막 강사님들이 막 웃기는 거 있잖아요. 뭐 소사소사 맙소사 오소세요. 막 이러고 여러분 어서 싫다. 그리고 이런 분도 나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야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저기 또 있었네. 강사라는 일이구나. 저는 강사는요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공부 억수로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 주로 난 강의 들으면서 졸았기 때문에 재밌게 즐겁게 해준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트렌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일이 나한테 많겠구나. 카메라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 화면에 안 나도 좋아. 현장에 가더라도 무대 위에 서서 안 떨리겠다. 공부만 좀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 먹고 바로 짐 싸들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과정, 강사 과정을 접수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내려와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화했습니다. 나 이제 강의 시작했어요. 나 강사 불러줘요. 불러줬을까 안 불러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 이 해맑은 얼굴을 보고 좀 그런 식으로 배신스럽게 왜 안 불러줬을 것 같아요? 예. 역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되게 섭섭했어요, 저는 처음에. 저는 다 불러줄 줄 알았거든요. 왜?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레크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강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믿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요, 꼬리를 내렸죠. 강의 한 번만 서게 해주시면 안 돼요? 돈 안 받을게요.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선생님 여기 봉사로 강의 혹시 안 필요해요? 이러면서 1년을요, 구걸하듯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러 가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뭡니까? 내가 저 앞으로 가야 할 또 꿈이고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년이 지나면서 또 뭡니까? 이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강사들보다 3년 정도 했는 다른 강사들보다 제가 훨씬 더 좀 빨랐어요. 2, 3년 정도. 왜 그랬을까요? 차별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차별화. 강의를 가서도 저는요, 최대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제가 망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똑똑하네 하고 내가 지식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의 지혜를 주러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행복한 시간 가져요. 하면서 정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조금 강의를 좀 힐링적으로 즐겁게 하네 라고 얘기가 되니까 사실 요즘은 힐링 많이 찾고 있고 좀 즐겁고 재밌는 유쾌한 강의를 원하시다 보니까 제가 시대를 또 잘 맞춘 거죠. 옛날 같으면 저 같은 강사 안 불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20년 전 같으면 저 같은 강사 안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잘 이게 트렌드를 맞추고 간 거죠. 그래서 강의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그러면 이 강사가 된 것이 제 꿈의 마지막일까요? 네. 저는 계속 저의 꿈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키의 성장은 먼저 멈췄지만요. 네, 저의 꿈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가져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저의 꿈은 조금씩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성장만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다 꺾이고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저라고 그 중간 과정에 그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성장통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꺾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라고요.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거의 대부분이 직업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직업이 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꿈은 자기 핵심 가치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게 바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개그맨이 돼야 되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너 왜 개그맨 하려고 하니? 그걸 던졌을 때 저는 저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직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또 어쩌면 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봉사단체를 만든다던가 다른 다양한 또 이게 아니면은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참 꿈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계실 거고 사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꿈입니다. 근데요. 무엇을 할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꿈은요. 성장 과정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최초에는요.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을 던지면서 무엇이라는 걸 이거는 제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직업과 연관지어서 꿈을 형상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보고 너의 삶의 가치는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걔들이 힘들죠. 이야기가. 그럼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더 아이들이 표현하기 좋아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화된 꿈은요.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뭐예요? 왜? Why? 그럼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럼 아이가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다 보면 선생님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러면 뭐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너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할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과를 선택하는 거죠. 이때 제대로 내가 why와 how를 던졌을 때 정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실컷 경험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직업을 정해놓으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정해놓고 나면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경험해가지고 나중에 돼서 최종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직장이 결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꿈을 찾는 여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제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한 거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꿈을 꾸는 그 과정, 그 여정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큰 행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한 것도 많고요. 저도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네. 멘토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화끈한 토크 시간입니다. 승희 씨 어땠어요? 저는 멘토님이 여러 직업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매 직업마다 이렇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보면 직업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차별화, 이 차별화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직업을 바꾼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뭐 여러 가지가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분야를 하게 되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차피 뭐 너 말로 하던 일인데 그 말로 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라고 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 잘하고 계시지만 예, 예. 뭐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그 이미지도 인상도 그랬고 일단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요. 환경의 변화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그 리포터나 이런 일들은요 다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렇죠. 저희는 사실 다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마이크만 들고 공지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레크레이션 강사는요 거기 가면은 그런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가면은 혼자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 추운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세요 그러면 네 그러죠. 올라가가지고 자 여러분 박수 근데 박수 막 안 치고 그러면 막 눈치 막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강의도 혼자 운전 다 해 멀리 가가지고 또 그렇죠. 예, 강의를 또 하고 혼자 또 돌아오고 뭐 또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겪고 있는 다른 이제 후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리포터를 하다가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레크레이션 강사를 할 네, 수도 있고, 네. 이런 그 후배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이거 같아요. 우리가요 가끔은 이 경력이 독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 그게 뭐냐면 예.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분야에서 나는 초보예요. 초보라는 거를 늘 초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경력이 왠지 나를 좀 이렇게 이미 내가 이 정도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환경에서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이게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때는 기존에 했던 거는 일단은 그냥 무시하라는 거죠. 나는 레크레이션 강사로서는 지금 초보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아까 그걸 인정하고. 인정해야 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의라도 좀 세워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몇 년의 리포터가 거기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자존심 부리면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늘 그 새로운 분야에 갔을 때 나는 처음 시작이야. 그거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소통 전문가시니까요. 네. 공감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잘하기. 소통 뭐래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 강사는 평생 직업이야, 이거. 아유. 근데 이게 뭐야, 나중에 소통 잘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직업 없어지잖아, 이제. 근데요, 일단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공감은 네.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만들어지고 나면 소통은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은 하나의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는 좀 놔두고요. 어떻게 하면 좀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제일 소통 안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죠? 예. 저도 우리 엄마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하고 제일 싸우고요. 저희 엄마하고 제일 대화 안 돼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집에 돌아가시면 그렇죠. 그죠?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이면서도 제일 공감이 안 안 되는 돼요. 상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수많은 원인들 중에요. 물론 그 원인 중에 일단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일단 뭐냐면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여러분이 정말 소통을 잘하고 싶고요. 인간관계 잘하고 싶으면요. 감정 신호등 조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우리의 감정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 파란불. 근데 빨간불은 내가 부정적일 때 있죠. 막 몸 아프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있죠. 이때는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분 좋고 아니면 뭐 괜찮았어 이럴 때는 그냥 파란불. 근데 파란불일 때는요. 웬만하면 갈등 안 생깁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렇죠. 다 막, 받아들일 수 예, 있죠. 가족들이 예. 뭘 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막 오늘 녹화했는데 막 뭐가 방송이 안 됐어.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밥은 먹었어? 그럼 그럼 먹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그냥 말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시죠, 좀 다들. 물개 박수 치셨어요 지금.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밥은 먹었지 그러면 그냥 안 먹었지 이렇게 말할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감정 신호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지는 해요. 나 오늘 기분 안 좋네. 기분 나빠. 오늘 기분 좋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소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긴다?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내 신호등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피할 수 없어.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러면 신호등을 파란불로 바꾸세요. 스위치를 만드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행자 우선 스위치라고 있죠. 왜 그렇죠. 불 바꾸는 거. 내 신호등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파란불로. 한 아이의 뭐 엄마 그리고 네. 뭐 강연자로서 네. 뭐 방송인으로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거기서 또 균형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게 소통 강사인데 우리 가정은 거의 그 뒷전에 있죠. 정말 예, 전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저도 지금 이걸 저의 꿈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가족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특히 저희 어머님이 지금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좀 그런 어떤 사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만 보면 우르릉 싸우고 진짜 대화도 안 하고 그랬는데 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일 바빠지면서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면서 지금 굉장히 좀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 저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실천을 해야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엄마하고 굉장히 소통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참 이게 균형을 우리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리고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 붙어가지고요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하면서 교육시키고 가르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 간의 신뢰가 어찌 보면은 가장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통의 기본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화통클럽 분들과 방청객 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네. 저희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0살이고 네. 이름은 문소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5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이제 임신을 해서 임신을 해서 이제 직장에 퇴직을 했는데요. 이제 가정하고 이제 일하고 제 꿈을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워킹맘으로서 조언이 있다면 네. 퇴직을 임신을 해서 회사에서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본인이 하신 건가요? 얘기해 주셨던 대로 조금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이제 겸사겸사. 그래서 예, 네. 그 본인의 선택도 있었던 거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제일 지금 그 걱정이 뭐냐면 제가 걱정이 뭐냐면 쉬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차도요 12시간 계속 달리잖아요. 퍼져요. 근데 우리는 왠지 쉬고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어주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쉬는 것도 일이에요. 일이 한 부분이다. 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이제 태어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엄마 없이도 아니면 엄마의 보호 짐장 없이도 괜찮겠구나 싶을 때쯤에 또 새로운 일, 저 보세요. 새로운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이 아니라 꿈. 뭘 하고 싶은지 그 꿈을 정확하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지금 했던 그전에 했던 일을 다시 못 돌아가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내 핵심 가치를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직업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걸 그 사이에 찾으시는 거예요. 휴식기를 가지시는 겁니다.
재충전하시는 거예요. 휴게소 들려서 기름 넣고 빵도 먹고 그러면서 이거야 라는 게 발견되는 순간 또 다른 행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괜히 지금 쉬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나 뭐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질문하실 때보다 지금 표정이 더 좋아지셨어요. 예. 얼굴도 더 광이 나시고요. 예.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땀이 나서 광이 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24살 강희권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꿈하고 관련 없는 학과를 나오셔서 이렇게 꿈을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꿈하고 관련 없었던 학과가 네. 혹시 벽이 되진 않으셨는지 혹은 이게 나중에 꿈을 찾는 여정에 그렇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혹시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 그러니까 제 개그맨은 사실 과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시험을 계속 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리포터라는 일도 과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부분인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런 방송이라면서 신방과를 나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가 더 있잖아요, 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또 가시면 돼요. 지금 했던 것들이 왜 내가 선택을 했긴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좌절할 필요 없잖아요. 또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공부를. 그죠? 예. 그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떻게 승희 씨는 어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게 멘토님의 경험을 토대로 특히나 목소리가 굉장히 까랑까랑하시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 마치 아유. 그 해장국처럼 이런 예, 이왕이면 해장국보다 좀 시원한. 세련되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술을 마시죠. 근데 술 먹고 힘든 건 뭘로 풀죠? 풀 게 없어요. 해장국입니다. 오늘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치고 어떤 술이라는 다른 매개체로 힘들었는데 그걸로 달래지지 않은 마음들이 멘토님의 해장국 같은 강의로 잘 보듬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멘토님의 다음 꿈 네. 계획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는요, 다음 꿈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직업으로 사실 연관은 짓고 싶진 않고요. 네네. 사실 지금 모든 세대 간의 간극이든지, 그 다음에 지금 빈부격차,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소통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정말 공감과 이제 소통이 좀 더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뭔가 조금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러한 제 어떤 생각, 느낌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니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깨달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소통되고 네. 공감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 그냥 그 꿈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젊은 청춘분들에게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예. 나의 틀을 본다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좀 들여다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자신만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틀을 보시라는 겁니다. 환경, 여건. 그걸 자꾸 내가 멀리서 들여다보려고 해야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나 자신만 들여다보니까 나만 보다 보면은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열정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착각도 할 수 있고요. 가끔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동경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개그맨만 계속 꿈꾸고 있었다면 아직까지 개그맨 시험 치면서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딱히 뭐 하는 일 없이 그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여다봤어요. 너 왜 자꾸 떨어지니? 안 되는 거예요. 저의 틀은 개그맨이라는 어떤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조금 웃기는 소질이 있었어요. 그 소질은 다른 일을 했을 때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재능이었어요. 그게 보이는 순간 저는 다른 일을 통해서 제 꿈을 실현하고 제가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요. 네트를 한번 딱 보면은요. 내가 지금 무얼 할 수 있겠구나. 아하. 내가 이제 이걸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 뭐 화통이 화끈한 소통의 약자잖아요. 네. 네, 아까 해주신 얘기 중에 이 모든 소통의 기본은 공감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멘토님의 앞으로의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아쉽지만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놓치기 싫었어 혹시나 우리의 사랑이 잘못돼 끝나면 어떡해 가슴은 아프지만 모른 척해야 해 이별보다 더 아플 테니까 설마 넌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넌 네가 나를 버렸어 이번 감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약한 여자라 하지마 사랑했으니 책임져 다시는 사랑에 속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랬어 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돼주길 바랬어 하지만 이게 뭐야 눈물뿐이야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야 설마 넌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넌 네가 나를 버렸어 이런 감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이곳에